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취재하신 내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매년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 수를 집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계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 항상 연초가 되면 지자체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객 수인데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왔냐 막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또 기사도 실제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뭐 어디를 방문한 관광객이 몇 명을 돌파했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들. 예. 네네. 그래서 봤더니 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뭐 고흥은 작년에 888만 명이 왔고 뭐 저희 권역은 아니지만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시대가 눈앞에 왔다. 985만 명이 찾았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전라남도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총 지난해 전남도에 온 이제 방문객이 한 6,456만 명 정도 된다. 6천 거의 500만 명 된다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치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냐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봤더니 이게 집계한 기관마다 숫자가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좀 크게는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8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200만 명이고 이렇게 차이까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뭐 어느 게 맞냐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고흥군에서는 888만 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제 전라남도 자료를 보니까 200만 명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고흥이. 네네. 그러니까 4배 넘게 차이가 나죠. 예. 또 해남도 마찬가지로 984만 명 이제 1000만 명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233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또 전라남도 집계에 따르면 같은 시기만 놓고 집계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5년 기준이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고흥과 뭐 해남뿐만이 아니라 예. 여수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고흥만큼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뭐 만 단위, 천 단위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원칙적으로 어떻게 집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왜 차이 나는 겁니까? 일단 집계하는 방식과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건데요. 네. 일례로 보통적으로 지자체가 관광객 수를 집계할 때는 예. 이제 주요 관광지에 있는 무인 계측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가로등처럼 CCTV처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인 계측기로 이제 관광객 수를 파악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유료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예.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냐 이걸로 또 계측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사람이 몇만 명 손으로, 모였다. 네. 그리고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다 예, 카운트가 예. 되지 않고 그래서 어림잡아 세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수기로 직접 안내원이 또 세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 외에 차량으로 이제 어림잡아서 카운팅을 하는 거죠. 한 차에 뭐 가족 단위가 왔을 때 한 4명으로 잡는다. 평균치 내서 주차된 곱하기 차량 몇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계 방식과 기준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라남도는 왜 좀 적냐라고 그러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라남도는 문체부에서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관광객들 데이터, 관광 관련 데이터를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등록된 관광지만 카운트를 해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은 그 지역을 방문을 했지만 그 관광지를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죠. 그 사람 수는 관광객 수로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수를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여수를 놀러 왔어요. 그러면 케이블카도 탈 수 있고 예술랜드도 갈 수 있고 오동도도 갈 수 있고 오동도 여기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2명이 갔는데 6명으로 집계가 되는 거죠. 관광지마다 또 집계가 되니까 이게 뭐 중복되는 거를 그렇죠. 뺄 수가 없군요.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허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진짜 솔직히 한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한 군데만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쭉 돌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 근데 이게 또 뭐 교수님들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봤는데 일단 학술적으로도 예. 모호하다. 관광객을 어디까지 관광객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뭐 출장 와가지고 잠깐 들렸다 가는 걸 수도 있고 예.
뭐 관광 삼아 온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방문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관광객 자체의 정의가 좀 모호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정확하게 이거를 딱 뭐 표준화된 정의가 예. 있는 건 아니다라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집계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통계를 또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요걸 근거로 또 뭐 관광 정책을 세우고 맞습니다. 아니면은 내년 계획을 세우고 뭐 비전 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광객 수는 뭐 지역 이미지와도 직결된 거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와도 뗄래야 맞아요.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성과로 관광객이 얼마가 왔는지를 어필을 지자체마다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관광객 현황은 기본적으로 관광 계획을 또 지자체마다 수립을 하잖아요. 매년. 이 수립에 있어서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근거 자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근거 자료로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할 만한 자료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진짜 해남 같은 경우에 1,000만 명이 고지에 와 있다 해서 내년 계획은 1,000만 명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0만 명대가 왔다는 게 진실이라면 이거는 또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뭐 음. 숫자가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학술적 개념, 관광객의 개념부터 좀 통일된 산정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남연구원 쪽에도 또 자문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차 검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광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중복 카운트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뭐 이제 통신사의 뭐 위치를 파악하고 뭐 카드 결제, 관광지를 가면은 이제 여행 가면 이제 카드를 소비를 쓰니까 하니까. 소비를 하니까 카드 결제 뭐 이런 여러 지표들을 조금 교차로 검증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관광객 수 정량적인 거에만 몰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정말 이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보다는?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정량적인 지표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의견을 좀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 리포트는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조금 8시 20분입니다. 20분에 조금 빨리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동시에 취재를 하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여수의 한 아파트 사기 분양 소송 1심 결과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뭐 여수의 어떤 아파트고 어떤 소송이었는지부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쯤에 취재한 아파트고요. 테라스가 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금 인기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분양 조금 전에? 관심이 좀 있었던 이게 아파트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뷰가 굉장히 잘 빠지고 그 맞습니다. 수호동 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서 굉장히 와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런 소문이 좀 났던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기 분양 소송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입주민들이 이제 이거는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네. 그 입주민들 분들 중에 입주 예정자 중에 일부가 예.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한 거고 1심 판결에서 이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기 분양이라고 그때 당시에 주장을 했었냐면 네. 지상 1층이라고 돼 있었는데 방 창문을 여니 벽이 있고, 그러니까 햇볕이 예, 안 맞아요.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실상 예. 지하인 거고, 그리고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카탈로그나 여기 나와 있는데 테라스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공용구역으로 돼버리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양 사기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분양 이제 할 때 당시와 직접 입주를 하려고 봤던 집이 너무 다르다. 이거 계약 못한다. 계약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한 소송. 아하. 근데 그게 1심에서는 입주민들 편을 들어줘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뭐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고 할지 이 돈들을 이제 입주민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일단 1심 결과라서 이게 확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항소를 했고요. 예. 그 피고 쪽에서 항소를 예.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또 1심에서는 일단 이겼으니 네. 뭐 중도금이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있었잖아요. 예, 그때 예. 당시에 계약했던 분들. 예. 근데 지금 이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입주민들도 나름 그 입주 예정자들도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간 뭐 한 몇 년 동안 돈은 넣고 입주는 하지 않고 그 돈을 맞습니다. 지금 날렸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입주 예정이었던 분들은? 그쵸. 그래서 입주를 이제 소송한 분들은 입주를 안 했고요. 지금 네.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잔금을 다 치르고 어머. 일단 세를 준 상황. 아. 세를 주고 또 세가 이제 나가가지고 또 지금은 비어 있는 상황. 뭐 여러 상황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입주민들이 승소를 했다라는 네. 거여서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뭐 다른 세대들 소송 중인 또 다른 세대들도 있고요. 예. 또 그거를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입주를 또 한 기존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그 기존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 내용은 내일 저녁에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